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해마다 연탄 나눔 운동에 나서온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올해 연탄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연탄 500만 장을 나눌 계획입니다.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 과정 속에서 일부 극우 목소리가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해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교회가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라는 이들이 많았지만 각 교단 정기총회에선 교권 다툼의 모습만 드러냈을 뿐 사과나 반성, 치유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해 교단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며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기후변화로 더욱 혹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 좁은 골목길마다 연탄을 나르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게 가득 연탄을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어르신들의 겨울을 지켜줄 연탄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배달합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재개식엔 13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연탄 4,000장과 난방유 600리터, 추석맞이 선물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요새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내고 있어서 계절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겨울 또 많이 추울 거라고 하니까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그 땀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피는 정말 온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탄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생존의 에너지입니다. 연탄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6만 가구, 서울만 해도 1,200여 가구가 연탄에 의존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층과 저소득 가정으로 도시가스조차 공급되지 않는 고지대 달동네와 비닐하우스촌 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방을 하고 싶어도 도시가스가 없고 난방료는 너무 비싸고 월 소득은 50만 원 미만이니까 결국에는 월 14만 원 정도 하는 연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연탄은 생존의 연탄이라고.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올해 목표를 지난해보다 상향해 연탄 500만 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함께 만드는 따뜻한 겨울이라는 올해 주제처럼 단순한 에너지 지원을 넘어 따뜻한 소통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난방유랑 연탄을 같이 이렇게 그 에너지 취약계층에 계신 이제 어르신들 집에 이제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분들이 와서 할 수 있어서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탄을 나눠 주시면 되게 감사하고 되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이 나고 내년에도 또 와야지, 내년에도 또 와야지 하면서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연탄은행은 이웃의 삶을 지켜내는 온기와 희망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달라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의 이단성을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제110회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와 한기총에 대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총회 판단에 이어 후속 결의를 해달라는 청원안을 논의했습니다. 총회는 해당 안건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로 보내 1년 연구 후 차기 총회에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새생활교회 전 당회장 김용덕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으며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2.3) 내란과 지난한 대통령 탄핵 과정, 조기 대선까지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 개신교계가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를 주도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각 교단들은 총회에서 교권 다툼과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할 뿐 사과나 반성, 치유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국내 최대 교세를 갖춘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꼬박 하루를 총회 임원 선거로 허비했습니다. 12.3 내란을 옹호하며 개신교계에 극우 이미지를 더 씌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와 관련한 질의 요청 안건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장로교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예장통합총회도 대사회적 입장문이나 총회장 메시지 등 반성이나 치유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 발언과 극우적 선동에 앞장선 전광훈 씨에 대해 이단성 조사를 결의했지만 이미 4년 전 같은 조사에서 집회 참여 자제를 권고하고 또다시 연구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냉소적 시선을 보내는 이가 많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역사를 지닌 예장 고신총회는 정기총회 기간 중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 적부심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입장문을 내며 손 목사를 옹호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은 손 목사의 구속이 다른 목사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도 담겼는데 사회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단 내부에서조차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시 설교시 그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상식을 넘어서서 이거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 즉 복음 위에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없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런 걸 지도하고 뭔가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총회 기간 대사회 메시지를 낸 교단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기장 총회마저도 12.3 내란과 관련한 메시지는 한 줄에 그쳤고 이마저도 논의 과정에서 12.3 불법 계엄으로 후퇴했습니다. 내란하고 12계엄하고 우리 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반대편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데 있고 반대편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조금 수정해 주시기 참 부탁 좀 드립니다. 내란 위기 극복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거는 어떤 이해 다툼의 문제보다는 시민 사회에서 저희가 종교 윤리적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극우 이미지가 더 씌워진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공교회인 교단들이 예언자적 사명에 침묵하는 모습은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난주 끝난 110회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는데 총회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A교회 교인 100여 명이 지난주 예장통합총회 110회 총회가 열린 영락교회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인들은 법원 확정 판결과 총회 헌법도 무시한 판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비교회 교인 수십 명도 횡령 목사를 감싸면서 성도들 출교 사태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총회 재판국을 비판했습니다. 예장통합 110회 총회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사안에 따라 고무줄 재판으로 불신을 자초해온 총회 재판국 개혁안이었습니다. 과거 몇 차례 총회, 총의에 반하는 재판으로 논란이 일 경우 재판국원을 교체하는 전례가 있었지만 교단법으로 명문화되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대들 사이에서 총회 재판국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잘못 재판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관례로서 지금 1, 2년조를 교체하는 것을 이미 3차례 해왔습니다. 그걸 법으로 안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법을 어겼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말이 안 되고, 교단 헌법 개정이 능사는 아니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결의를
1,500명 총대 여기서 100% 결의를 해서 우리들 정서에, 우리들 생각에 재판국이 실수했으니까, 잘못 판단했으니까 합당하게 처결을 하자. 제척을 하고 전원 3분의 1 개선하자, 3분의 1을 개선하자. 그건 또 다른 불법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어진 표결. 1번은 악법도 법이다. 재판국 판결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표결 결과는 총회 재판국 보고를 받자 265표, 총회 재판국을 바꿔야 한다 899표. 총대들은 재판국을 개혁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총회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아진 겁니다. 현재 총회 재판국은 목사 8명, 장로 7명으로 모두 15명의 재판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장통합은 먼저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는 재판국원 임기 보장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고 교단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예장통합은 또 재판국원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사회 판결과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재판국 국장, 서기, 주심 국원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법처럼 판결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국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는 총회 재판국원을 임원회가 재공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논란 있는 재판국원만 교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총회 재판국이 법적 전문성과 자질을 갖춰 공정성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내당교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나눔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전 외국인 복지관은 고향에 갈 수 없는 국내 이주 외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추석 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내당교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의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해도 지역 주민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 오래오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나눔의 잔치에서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과 농수산물 등 30여 가지의 품목을 저렴하게 구매했고 먹거리존에서 풍성한 한가위를 미리 경험했습니다. 국내 이주 외국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 외국인 복지관은 추석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저희 외국인 복지관은 매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외국인 주민들 명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외국인들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추석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엔 나라별 노래자랑과 레크리에이션 등이 열려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전 성남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바른 교회 70년, 거룩한 교회 1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한 해 동안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거룩한 교회 100년으로 또 힘차게 달려 나아가려고. 이번 음악회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교회 창립 3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10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정훈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여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떻게 잘 해보겠다,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성실히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편 이 자리엔 김영태, 이순창 전 예장통합총회장이 참석해 정훈 목사를 격려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 SM 반딧불이 생태연구회가 주최하는 제11회 상사 미드리 반딧불 축제가 지난 21일에 열렸습니다. 11회를 맞는 상사 미드리 반딧불 축제가 우리 순천시를 넘어 또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소중한 생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이번 행사는 반딧불 전문가의 생태 강연과 생태 그림 시상식 그리고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